세상엔 뜻하지 않은 시련으로 삶의 길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아픔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다시 일어설 힘마저 잃어버린 이들. 자신의 이름을 몰라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문채취로 그분의 이름을 찾아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노숙인 쉼터에서 만난 백발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 노숙 끝에 구조됐지만 성함을 기억하세요? 혹시 고향은 태어나셨던 데는? 부산 어딘 것 같은데요. 부산이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으로 추정되고요. 기억의 일부가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흐릿하다는데요.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 관할 경찰서를 통해 지문을 조회해봤지만 입력된 지문이거든요. 이걸 찾은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사망자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이름은 백영세. 올해로 74된 할아버진 24년 전 사망 처리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으면서 대체 왜 죽은 사람으로,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살아온 건지, 어쩌다 기억을 잃고 차디찬 길 위를 헤매는 건지 의문투성이기만 한 할아버지. 일하다가 생각이 나면 가려고 하고요.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만은 또렷하다는 그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50여 년간의 노숙 생활, 그리고 흐릿해진 기억. 이제는 집으로 가는 길조차 기억나지 않는다는 할아버지의 간절한 기억 찾기를 시작해봅니다. 인생에서 낙오되었다 생각하는 이들이 모여 상처를 치유하는 인천 노숙인 쉼터. 이곳에서 재기를 꿈꾸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백영세 할아버지도 길 위를 떠돌며 거리에서 먹고 자던 노숙인이었습니다. 이상한 게 있다면 할아버지의 기억 회로가 뒤죽박죽이 되었다는 건데요. 아니, 뭘 이렇게 그리고 계신 거예요? 아버님 모습을 그리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기억이 나지 않는 게 반이라면 옛날에 아버님이 교타에 맨 것만 기억이 나고 아버님 양복을 입고 이렇게 출근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해낼 수 있는 게 반. 그마저도 단편적인 기억뿐입니다. 오랜 노숙 생활로 온몸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라는데요. 처음에 입소하셨을 때는 백내장 때문에 이제 눈이 계속 안 보이셨고, 오랫동안 노숙 생활하니까 영양 상태가 굉장히 안 좋으셨고, 기억력도 굉장히 안 좋으시고, 본인 생년월일도 기억을 못 하셨고요. 지난 1월 쉼터로 오기 전까지 인천 동암역 앞에서 노숙을 했다는 할아버진 인근에선 꽤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인천까지 노숙 생활만 50여 년째이기 때문인데요. 저기서 제약사 여기다 이렇게 대놓고 제약사 속에 들어가서 잤어요. 제약사에서 일어날 힘못하니까 1월달에 뛰어갔어요. 옷에 실수도 좀 하시고. 정신도 좀 없으셨구나. 예, 약간 그러실 때도 있고 건강 이제 이렇게 맑을 때도 있고. 너무 오래 길 위를 떠돈 탓일까? 하루하루가 위기요 고비였던 그는 결국 지난 1월 살을 애는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던 상인의 신고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되세요? 109분.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저요? 네. 41년생. 아, 41년생이시구나. 밖에서 산산이 조각난 기억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기억이 전부 사라진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많은지 원인을 찾기 위해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비행기, 연필, 소나무. 잠시 후에 다시 여쭤볼 겁니다. 네. 지금 오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입니까?
1917년 26일이요. 조금 전에 제가 3개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기억해 보시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비행기, 볼펜인가? 생각보다 상태가 심각한데요. 일상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상태시고요. 네. 그리고 경도 인지 장애라고 해서 기억력 저하만 있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조금 가실 수 있는. 앞으로도 혹시 기억력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노인성 치매는 그렇게 갑니다. 치매의 전 단계인 경도인지 장애가 벌써 시작됐다는 겁니다. 지금 하늘에 뭐가 있어요? 그럼요. 한참 쳐다보면 뭐가 그려져요. 진행을 늦추는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신분증이 없다 보니까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하나도 못 받으세요. 지금 시설에서 생활만 하시는 거지 어르신이 받으실 수 있는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아니면 의료 혜택 서비스 같은 경우 틀리 지금 이도 하나도 없으시거든요. 그런 거서부터 아무것도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가 없으세요. 사망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할아버진 어떤 복지 혜택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 신고를 한 가족이 취소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요. 또 그 동생분이 사망 신고를 한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죽지 않았다는 걸 세상에 알리기 위해선 먼저 가족을 찾아야 하는 상황. 그 아버지랑 어머니가 현재 사망 신고가 안 돼 있는 거로 봐서 아마 살아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좀 연세가 많으실 것 같아요. 살아 계시면. 현재 경기 의정부시 거북로 13번 길로 나오거든요. 서둘러 주소지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여기 혹시 주소가 어떻게 돼요? 거북로 13번지 찾는데요. 거북로는 여기 맞는데? 거북로 여기 맞죠? 네. 근데 286 여기 주소가. 감사합니다. 예. 동사무소 가서 주민센터 가서 물어볼까? 네. 보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로 향하던 그때 주민센터의 주소지가 눈에 익습니다. 거북로 13번지라면 우리가 찾고 있는 부모님의 주소지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말씀 좀 여쭤봐도 될까요? 거주불명 등록이 된 다음에 네. 만 1년 이상이 넘어가면 네. 그분 주소를 동사무소로 옮겨요. 그 거주불명이라는 게 정확히 혹시 어떤 상태인지. 지금 집 주소를 알 수 없는 분. 현재 이제 주민등록이 멈추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옛날로 치면 주민등록 말소자. 부모님의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사도 확인할 수 없다는데요. 50년간 노숙 생활을 한 할아버지와 현 주소가 확인되지 않는 부모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조심스럽게 부모님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2011년도쯤에 거주 불명 상태가 되셨대요. 어떤 불행이 있었던 모양인데. 자신이 없는 사이 무슨 일이라도 당한 걸까? 동생들은 어떻게 거두지 확인이 안 되나요?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어요.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할아버지. 흐릿한 기억 속에서도 가족의 존재는 그들과 함께했던 마지막 순간은 선명하게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4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가 6.25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이제 황옥군 씨를 만난 거죠. 인자한 부모님의 이복 동생들까지 남부러울 게 없던 가족이 헤어진 건 17살에 입대를 하면서부터입니다. 어린 나이에 군에 갔다가 군에서 탈영하는 바람에 집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때는 참 바다가 엄청났어요. 유명한 야간 국경이 그걸 큰 국경이자로 그걸로 이렇게 막고. 1960년대 지나칠 만큼 엄격한 군대를 견디기엔
17살 소녀는 너무 어렸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해선 안 될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혹여나 붙잡힐까 가족들에게조차 소식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자로 살아온 남자. 그렇게 17 소녀는 백발 노인이 되도록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공소시효라는 게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걸 몰랐죠. 잘 모르고 언제 끝나는지 언제 될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그냥 산다는 의식 하나만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 아들을 얼마나 기다렸던 걸까. 남자가 사라지고 30년이 지나서야 사망 신고를 한 가족들. 지났던 일들이 생각날 수도 있고 그래 그런 생각에 젖어보기도 하면서 한 바퀴 도는 거죠. 그들에게 사줘야 하는 방법은, 가족에게 돌아가는 방법은 할아버지 자신뿐입니다. 50여 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가족의 행방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기억해내야 하는데요. 올라가세요. 오랜 노숙 생활에 조각나버린 기억은 쉬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따시다가 이렇게 다시 밀어주시는 거면 저 양반은 보니까 나도 저렇게 고문 장사를 했는데. 언제요? 노숙하시면서? 네, 노숙하면서. 집 주소라도 알면 찾아가 보기라도 할 텐데 흐릿해진 기억은 좀처럼 선명해지질 않습니다. 그 순간 중학교 앞에서 발을 떼지 못하는 할아버지. 학교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옛날에 중학교를 졸업했죠. 중학교를 다녔었어요. 이름이 좀 기억나세요? 답답한 마음에 버스 정류장을 찾았습니다. 버스 노선도를 보며 옛 동네의 기억을 깨워보려는 건데요. 하지만 어디 보시는 데가 좀 있어요? 이렇게 보다가 생각이 나면은 한번 가보고 싶고.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도 노숙 생활의 고통도 기억이 나는데 왜 집 주소는 도통 생각이 나질 않는지 답답하기만 한데요. 지금 쓰시는 거는 뭐예요, 선생님? 우리 동네 옆에 있었던 여관, 목욕탕 생각나는 거 적는 거예요. 혹여나 남아있는 기억을 더듬으면 또 다른 기억을 찾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할아버지가 기억하고 있는 단어들을 일일이 조사해본 결과 1968년 서울시 종로구에 범광탕이란 목욕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할아버지가 기억하는 그 목욕탕이라면 할아버진 분명 이곳에 살았을 겁니다. 당시 종로구에 위치했던 학교를 상대로 수소문을 해봤는데요. 무인중학교입니다. 네, 선생님. 예. 네, 일단은 저희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일단은 백영세라는 분은 일단은 검색이 되세요. 사진이랑 다 있으니까요. 네네. 행정실로 오시면 됩니다. 1977년 송파구로 이전한 한 중학교에서 할아버지의 기록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이곳에 가족을 찾을 단서가 남아있을까. 걱정 반, 기대 반에 심장이 요동칩니다. 선생님, 합족부에는 그 뭐 가족 기재사항이랑 뭐 이런 걸 좀 적죠? 가족 사항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때 당시 가족 사항을 그럼 이제 그 사시던 뭐 주소지도 정확한 주소지가 거기 적혀 있을 거고. 네, 다 있을 거예요. 제발 기록이 남아있기를. 안녕하세요. 기다리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가족분들 찾으셨대요. 누굴 찾았대요? 여동생분 찾으셨대요. 지금 어머 아버지랑 똑같아. 똑같아요? 네. 우리 장인어른도 똑같네. 어머 우리 아버지랑 똑같아. 지금 모습이에요? 있잖아요. 여기 보세요. 우리 장인. 비슷하잖아요. 그러네요. 네. 똑같으시네. 굽시는 모습이지. 아들이라며.